세 개네. 이거는 하나는 아니 이건 주로 지금 두 개죠. 감사합니다. 벌써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 이거는 같이 올라갈 거. 경치가 멋있어.
왜? 까야 냉동고 만들어. 집에 있겠지. 무슨 내 밤에 왜 있어? 밤에 있어. 그거 다 왔나? kaya natin kung 가 있을까? 외우기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 하나 있으셨는데 이분도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수 최성수 씨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마르하반 피미스라트 만넬라 쿰레 헬라사이다. 이집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지순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하느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성수입니다. 라파엘이라고 부르세요. 다 맞추셔야 돼요. 음, 12시에 당장 동세요. 조금 빨리 해놓으시지 뭐. 다 맞추셨어요? 예, 이거 굉장히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새벽에나 이런 때 일어나서 공항 가고 이럴 때 실수해서 혼자 때문에 비행기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는데 국토의 면적은 약 100만 1450평방킬로미터. 네, 이것은 우리나라 남한 북한 다 합친 면적의 4배 반에 해당하고, 그리고 남한만의 면적에는 11배에 해당하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넓은 국토입니다. 그러나 국토 전체를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95%는 불모지인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5%만이 사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가장 북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동쪽 코너입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이집트를 남에서부터 북으로 관통해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흘러서 북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가 다 사막인데 이 강줄기에 따라서 양편으로 강줄기 모양 그대로 양편으로 푸른 띠처럼 형성이 된 녹터가 있어요. 이것을 나일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은 이 카이로, 수도인 카이로에서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갈라진 강 틈 사이에 넓은 옥토가 형성이 되고 그 모양이 삼각형 모양, 부채꼴 모양이다. 그래서 나일 델타, 나일 삼각형, 나일 삼각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 95%가 사막이고 강줄기 따라 나일 계곡, 카이로에서부터 갈라지는 나일 델타. 이것을 합친 면적이 전체 5%. 이집트 전체 인구의 95% 정도가 이 지역에 전부 다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인구는 약 한 7,700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700~800만 정도.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수도는 바로 이거 카이로인데, 카이로는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도 서울 카이로, 우리 수도 서울보다 1.5배나 커요. 1.5배나 큽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 중동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인구는 약 한 1,9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 나라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동 땅 북방 이집트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공항을 우리가 출발하는데 주변에 이제 뭐 보이는 게 좀 좀 신기하시죠? 이집트 처음 그 전에 와보신 분 한번 와보셨어요? 다 처음이세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식 국가 명칭에서 보듯이 좀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식 국가 명칭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 아랍 공화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갔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종교가 연상이 되죠. 무슨 종교죠? 이슬람, 회교가 국교로 선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교가 회교입니다. 네, 그래서 회교가 국교로 선포되어 있다 그러면은 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집트에는 다른 종교가 또 공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인데, 이집트의 그리스도교를 가리켜서 곱틱 혹은 캅틱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집트의 곱틱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옛날에 우리 로마 제국이 둘로 갈라지죠. 동서로 갈라지면서 서로마 제국의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하고, 우리 가톨릭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또 분파되어 나오는 영국의 성공회랄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에 속한 동방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를 동방교회, 오소독스,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겠고, 러시아 정교회, 또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런 등등 정교회가 있는데, 이집트의 곱틱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집트식으로 토착화된 이집트식 동방 정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틱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집트의 곱틱 그리스도교인,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구 대비 14% 정도 있어요. 그리고 84% 정도는 회교인, 그러니까 모슬림, 이슬람이 회교죠. 그 회교 신자들을 모슬림이라고 그래요. 모슬림이 84%, 곱틱 크리스찬이 14% 이렇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것이에요.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라는 뜻인데 서울로 치면은 신타운입니다. 저기 논현동이나 신사동 쪽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잘생긴 남자 하나 보이시죠? 네, 이집트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오마 셰리프라고 하는 배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닥터 지바고의 지바고로 나왔다. 그 오마르 셰리프보다 지금 더 유명한 배우가 바로 저 배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날마다 텔레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저 사람의 이름이 모하마드 허스니 무바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때 대통령이 한 27년째 하고 있는 독재자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독재 오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땡 하면 무바락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가는 곳마다 사진이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1981년 10월 6일날 정권 잡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안와르 사다트였었어요. 아시죠? 사다트 81년 10월 6일날 저격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격당할 때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부통령이었던 모하마드 호스니 무바락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권력 잡고서.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원래 다 사막 지역이에요. 저기 공항하고 저쪽 카이로, 원래 카이로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던 사막 위에다가 이렇게 다 수도관을 매설해서 물 나오게 하고 집을 짓고 도로 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무 다 심어서 물 줘서 가꾸고 이렇게 한 곳입니다. 원래 다 사막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큰 나무들 다 벤자민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벤자민. 벤자민. 한국에서는 잘 안 자라요. 겨울엔 잘못하면 죽고, 그렇죠? 여기서는 아주 크게 자라요. 근데 이제 이파리도 많고 공기를 정화해요, 이게 많이.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수로 주로 많이 심는 게 벤자민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네. 자, 이집트 지금 도착하셨을 때 어떠세요? 그 몸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온도가 괜찮아요? 참으실만 하시죠? 네. 3월 말까지,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가 우기, 겨울이고 나머지 거기만 피하면 전부 여름에 들어가요. 봄은 없어요. 봄 꽃이 잠깐 피니까 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름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우기인 이 우기, 겨울에 비가 오니까 우기라고 그러는데 비가 얼마나 올까요? 대략 얼마 정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카이로, 수도인 카이로의 경우에 약 연평균 25mm에서 30mm 정도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후두둑 이렇게 비가 조금 땅이 약간 젖을 만큼 비가 오면 다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10대 번 혹은 20차례 이렇게 오면은 다 끝납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늘 땅이 젖어 있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요새 진짜 다 난리예요. 이상해요. 그리고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 한 20-30mm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는 어느 정도 뜨겁냐면 여름인데 한낮에 제일 뜨거울 때가 카이로가 여기 수도 여기 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카이로는 한 45도까지 섭씨 온도계를 올라갑니다. 그럼 한국 같으면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여기 45도도 사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 기후의 큰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건조함이에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는 땀이 항상 흐르지 않아요. 피부에서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몸이 고슬고슬해. 우리나라 같으면 33도 뭐 이게 넘어가면 땀이 줄줄줄줄 흐르죠. 여기는 땀이 흐르잖아요. 45도 돼도 항상 고슬고슬합니다.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건조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기온의 일교차가 대단히 큽니다. 낮의 기온만 같아서는 제가 이것만 입어도 되는데 저녁들을 생각해서 이 두툼한 걸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저녁에 또 으스르스 추워요. 이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약 한 15도 정도 벌어져요.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또 쌀쌀하고.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여름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름 초여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낮에는 뭐 한 20몇 도. 룩소, 내일 가시는 룩소는 좀 더 뜨거울 거예요. 이따가 저녁 때 제가 들어가면서 호텔 들어가면서 복장 같은 거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기후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호텔에서 저 히터가 없는 나라예요. 히터는 붙여는 놨지만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이 에어컨은 다 있어요. 왜냐면 에어컨이사 여기는 뜨거운 나라니까 에어컨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어디나 다 있지만 호텔이라 하더라도 히터 겸 에어컨을 붙여놨는데 워낙에 쓰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맹바람만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내가 조금 춥다 그러면은 담요를 하나 더 덮고 혹은 옷을 조금 더 내복을 하나 입고 주무신다. 이렇게 하셔서 자기 몸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춥진 않아요. 이제 겨울이 아니라서. 그래도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좀 춥다 그러면은 뭐 하나 옷을 입고 좀. 피라미드에 가도 피라미드 안 보여요. 사진을 찍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피라미드 형체가 안 보이니까. 그 먼지 모래 때문에. 네,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캄신이라고 하는 바람이 계절풍으로서 불죠. 이게 지금 불어올 때예요. 네. 이집트만 부는 게 아니에요. 중동 일대 다 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서울의 1.5배다 그러니까 뭐 큰 것 같지만 전체 아프리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전부가 다 사하라 사막이고 거기 한 성냥골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바람은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이 거대한 태풍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시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정은 일단 가셔서 한 식당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좀 개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뭘 먼저 할 것인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오후 일정을 마치고 저녁 또다시 한식으로 맛있게 돼 있습니다. 한식 드시고 호텔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걸로 오늘 일정 마치고 내일은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갈 거예요. 룩소 하루 동안 갑니다.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밤 비행기로 올라오시는데 이 룩소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집트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이집트 파라오 당시에 많은 유적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룩소 하루 동안 갔다 올 거예요.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밤 비행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주무시고 내일은 하루 동안 룩소 관광, 그 다음에 이제 모레 다시 카이로에 남은 걸 하나 보시고 광야로 계속 달려갈 거예요.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중간에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의 오아시스를 거치고 느비듬을 거쳐서 시나이산 중턱에 있는 호텔까지 가는 것이 내일 모레 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보따리 싸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이집트의 일정인데 뭐 일정표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바로 전에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보이는 풍경들은 잠깐 눈 감아두세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볼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이색적인 그런 거에 좀 궁금하다 하더라도 잠깐 하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점심 먹고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집트를 우리가 순례하든 관광을 하든 자, 어디가 이집트를 보시고 가시는데 이집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서는 뭐가 뭔지 헷갈려요.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집트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너무너무 장구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혹자는 2만 년의 역사다, 15,000년이다, 뭐 12,000년, 10,000년, 7, 8,000년 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라파엘 여러분과 함께 이집트의 역사를 뚝딱 잘라버립니다. 5,100년으로. 5,100년의 역사, 엑기스만, 알맹이만. 자, 5,100년은 BC 3,100년 플러스 AD 2,000년이죠. 그래서 5,100년. 자, 5,100년이면 우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역사 5,000년, 반만 년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의 쑥하고 마늘 먹어 여자 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이 4,300여 년이에요. 단기 4,000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게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말한 이집트의 역사 5,100년은 실제 우리가 그냥 5,000년 전에 인간이 남겨놓은 벽화, 그림, 건축물 가서 볼 수 있는 것, 이것만 갖고 5,100년 하는 거예요. 그 5,100년도 너무나 장구해요. 짧은 시간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같은 걸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만든 방법이 있어요. 5,100년으로 알맹이만 넣고 제가 그것을 세 토막을 냅니다. 제1기, 제2기, 3기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시기 제1기 제목 붙입니다. 파라오 시대.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이집트의 왕을 총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이나 임금에 해당하겠죠. 대통령, 뭐 하여튼 수상, 뭐 그런 하여튼 최고 통치자 파라오입니다. 자, 파라오의 원래 뜻은 거대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저 파라오 왕만큼은 거대한 집과 거대한 신전, 거대한 무덤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그의 특징을 따서 파라오, 거대한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파라오가 바로 우리 성서에 나오는, 성경 구약 출애굽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그래서 파라오들이 다스리던 이 시기를 제1기로 놓고 시기는 BC 3100년에서부터 BC 30년까지.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거 아무나 설명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집트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나중에 쉽게 이해돼요. 잘 들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1기 파라오 시대는 BC 3100년에서부터 BC 30년까지 파라오들이 다스렸던 시기다. 그리고 그 파라오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칭이기 때문에 파라오들은 여러 명이고 다른 파라오들은 전부 각자 개인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파라오 시대는 30개의 왕조 시대로 다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제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29, 30왕조. 그리고 각각의 왕조마다에는 많은 파라오들이 있고 각자 개인 이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사가들은 우리나라 4,300여 년의 역사를 몇 개의 왕조 시대로 나누냐면 대개 대여섯 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조선 왕조가 한 개의 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조선 왕조에는 왕, 파라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개인 이름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파라오들이 많죠. 태종, 태세, 문다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1기 파라오 시대 BC 3100년에서부터 BC 30년까지 30개의 왕조 시대, 각각의 왕조마다의 많은 파라오들이 존재하고 그 파라오들은 각자 개인 이름을 따로따로 갖고 있고. 아시겠죠? 자, 이집트의 파라오들 아는 이름 하나만 한두 개만 대보세요. 아무나 그냥 람세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든지 딱 람세스도 12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파라오, 여자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다 알잖아요. 그렇게 다 개인 이름이에요. 그게 그런 개인 이름을 가진 파라오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 모세 출애굽 당시에 실존했던 이집트의 역사적인 파라오가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잘 모르죠? 다 몰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냥 바로 파라오라고 기록되어 있지 개인 이름 안 써놨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나마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아마 이 파라오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몇 명의 파라오가 등장하긴 합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예요. 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제1기 파라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식당이 거의 다 왔으니까. 제1기 파라오 시대, 다시 중요한 시대예요. BC 3100년에서부터 BC 30년까지 30개의 왕조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고 각각의 왕조마다의 많은 파라오들이 있고 그 파라오들은 개인 이름 따로따로 있고, 이것을 고고학적인 시기로 다시 분류를 하면 고왕조 시대는 3에서 6왕조 시대를 고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중왕조 시대는 10왕조에서 17왕조 사이 시대를
중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10에서 17. 신왕조 시대는 18에서 21왕조 사이를 신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신왕조 18에서 21. 근왕조는 22에서 30왕조까지 근왕조입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이 파라오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신으로 삼겼습니다. 태양신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이름이 있어요. 아문신, 아문라, 아문레 이렇게 태양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태양신 아문신을 섬기던 시대가 제1기 파라오 시대다.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순례하는 동안 이 시기 주로 다 이걸 보고 가고 이걸 봤을 때 구약의 출애굽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기, 3기는 이제 식사하고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시기 끝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러 가실 때 귀중품만 가지고 내리세요. 모자 놓고 가셔도 됩니다. 여권, 돈 들어있는 귀중. 그리고 지난 저쪽에서 뭐 기준도 아니고 20분 그리스도교 시대